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올겨울,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냥 계약 소식 몇 개가 아니라, 야구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린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오프시즌, KBO 리그를 거친 선수가 무려 4명이나 메이저리그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반짝 성공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야구라는 무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인물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코디 폰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않던 투수였습니다. 일본에서 새 시즌을 보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미국으로 돌아가도 독립리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야구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미래를 그리기엔 너무 많은 물음표가 붙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택지로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KBO 리그, 연봉은 나쁘지 않았지만, 낯선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야구 환경, 특히 가족을 꾸리고 미래를 생각하던 시점에서, 이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른 폰세는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경기부터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고, 경기마다 삼진이 쌓여갔습니다. 단순히 공이 빠른 투수가 아니라, 타자를 읽고, 흐름을 지배하는 투수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즌이 이어질수록 그의 존재감은 더 커졌고, 결국 17승 1패, 평균 자책점 1점대, 그리고 한 시즌 최다 탈삼진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스탯이 아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이 가장 강하다는 증명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됐습니다. 그는 결국 3년 3천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따내며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단 한 시즌이 그의 커리어 전체를 뒤집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폰세 혼자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비슷한 길을 걸은 또 다른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드류 앤더슨입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며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던 평범한 투수였습니다. 구위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무기가 부족했고, 선발로서 확실한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던지는 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구종을 만들고, 투구 메커니즘을 바꾸고, 선발 투수로서 긴 이닝을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킥체인지업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자신감을 안겨줬습니다. 매 경기 팀의 중심으로 마운드에 오르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환경. 그는 더 이상 로스터 끝자락의 투수가 아니라, 팀이 믿고 맡기는 선발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그는 평균 자책점 2점대, 탈삼진 200개를 훌쩍 넘기며 리그 정상급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 복귀. 이번에는 단순한 초청 선수나 땜빵이 아니라, 가능성을 인정받은 투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한국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순간, 당신은 팀의 중심이 된다. 모두가 에이스가 되길 원하고, 그 기대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KBO 리그가 외국인 선수들에게 어떤 무대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라이언 와이스, 그리고 다른 외국인 투수들까지. 이들은 미국에서라면 마이너리그에 묶여 있거나, 언제 방출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시즌을 보내야 했을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이 되고, 팀의 승패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KBO 리그는 외국인 선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대치도 큽니다. 미국에서는 평범했던 선수라도, 한국에 오면 1선발, 2선발로 대우받고, 중심 타선의 핵심이 됩니다. 매 경기 주목을 받고, 성적 하나하나가 기사로 다뤄집니다. 이 환경은 부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투수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구종 배합을 바꾸고, 투구 메커니즘을 수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메이저리그처럼 당장 성과가 없다고 바로 밀려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은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구 모델링 기술과 데이터 분석의 발전으로 해외 리그에서의 변화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리그는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인 중간 경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는 타격 환경이 다르고 공의 특성도 다릅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방식이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대로 통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어떤 스카우트들은 KBO를 AA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이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성적만 좋아진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투수인지, 어떤 스타일이 통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돌아옵니다. 4A 선수로 왔다 갔다 하며 정체성을 잃는 것보다 해외에서 확실한 역할을 맡고 자신감을 쌓는 것이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시작일까요? 과거라면 마이너리그에 머물렀을 선수들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과 일본에서 기회를 찾고 다시 메이저리그로 돌아오는 이 구조. 그 성패는 결국 앞으로 돌아간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KBO 리그는 더 이상 단순한 해외 리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대이고, 누군가에게는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서 증명한 선수들은 이제 당당히 세계 최고의 리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겨울의 이 이야기들은 한국 야구가 세계 야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이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KBO 리그.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다음 시즌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